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일 년의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의 빛처럼 열정적인 꽃들의 화려함, 이 화려함의 대명사인 장미는 그 빛깔이 붓다 못해 핏빛을 띠기도 합니다. 이 장미꽃처럼 이제 더위에 지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이 계절을 열정적으로 잘 살아서 올 여름도 멋진 추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김다연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듣고 오겠습니다. 늙은 산 어렵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하네. 세월 패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피우고 가세. 가면 안돼 저 세월.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늙은 속이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졌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안돼 저 세월.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tuk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선생님 6월이 되었어요. 네, 6월이 되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햇살이 따졌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시절이 음력으로 5월이잖아요. 네, 네, 양력으로는 6월 6일이고요. 네, 네,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절기상 망종이네요. 그렇죠. 망종이 이제 내일이 망종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항상 절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딱 그 절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그 망종이라는 게 한자말이 되게 신기해요. 어떤 뜻이 있는데요? 한 망자가 까끄라기 망이라 그래요.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까끄라기 망?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종에는 또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 벼와 같은 곡식은 씨앗을 뿌릴 시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 망종 때 선생님 어떤 일을 절기상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속담에도 있듯이 보리는 망종 전에 베고 그다음에 논에다가 벼를 심고 밭갈이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 네. 변모가는 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쌀을 네. 만들어주는 벼모는 변모라고 하네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리는 익어서 이제 이게 망종 전에 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햇보리가 나오는 시기래요. 네. 보리를 베면서 모내기가 바로 시작되니까 시골에서는 엄청 정말 바쁜 때라서요. 바쁘겠네요. 네. 발등에 오줌을 싼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바쁜 시기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틈도 없다. 그렇죠. 이 말로 아주 엄청 바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농가에서 모내기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라서 햇보리로 배를 채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보리가 익어서 잘 먹게 되니까 이제 배고픈 게 좀 지나가고 보릿고개라는데 보리가 나기 전까지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릿고개가 넘어가서 보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었던 거는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땐 거죠.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이제 보리밥을 먹으면서 쌀을 또 키우기 시작하는 때네요. 그러니까요. 참 옛날에는 이렇게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 이렇게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이 망종 때는 이제 그 뿌리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 날을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태양의 환경이 75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이제 이때고 네. 이게 그 망종이 그 양력으로 6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올해는 6월 5일 날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망종 때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리를 망종 전에 베라라는 말도 있다고 했고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되는 이런 시기라고 했는데 망종을 넘기면 벼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나 보네요. 네, 뿌리를 내릴 시기가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장마지고 태풍 오고 하는데 네. 그때 망종을 넘기고 심으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진짜 바쁜 시절이고 망종일에서 일주일 후부터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장마철로 접어든대요. 그러다 보니 얘가 벼가 빨리 자라지 않으면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예, 태양의 북해기선이 아주 가까워져가지고 수분의 증발도 또 왕성해지면서 건조하는 시기고 장마도 들고 막 바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망종날 풋보리 이삭을 뜯어와서 손으로 비벼 보리알을 모은 뒤 네. 솥에 볶아서 맷돌에 갈아 채로 쳐 그 보리가루로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풋보리 이삭이 몸에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죽을 끓여 먹었을 경우에는 계속 여름에 보리가 원래 좀 차가운 성분이 있는 거 아세요? 네네. 그래서 몸에 열이 있는 분한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리차도 먹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배탈 났을 때 네, 보리차에 끓여주죠. 감기 들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져서 탈수 증상 나타나지 말라고 보리차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몸을 차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배탈을 또 날 수 있는데 이 풋보리를 먹게 되면 그거를 막는다고 해요. 또 여기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는 네네. 보리 그스름이라고 해서 풋보리를 베어다가 그름을 해서 태워서 먹으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대요. 아까 풋보리가 좋은 거라서 자꾸 먹으라는 속담이 있네요. 그렇네요. 안 익은 거 좀 먹어봐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파란색일 때 먹으라 네. 이 말인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보리가 여물어서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다. 막 그런 말도 있네요. 예, 우리가 그 한 해 시작하는 때 풋보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햇보리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건강상으로는 정말 좋은 건데 잘 안 먹게 되죠. 지금은 안 먹죠.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선생님 그 말도 아세요? 보리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도 해요. 아세요? 그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보리가 소화가 사실 잘 안 돼서 이걸 우리가 반으로 잘라서도 먹고 넓적보리라고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도 네네네네.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늘보리, 하는데 햇보리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리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리방귀를 자주 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오는 방귀였네요. 네, 근데 이제 보리를 배불리 먹어보는 것도 소원이라고 해서 네. 오죽하면 방귀길 나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리가 옛날에는 귀했다. 그러니까 아주 실컷 먹어보고 막 이렇게 이제 보리 방귀를 끼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미 보리가 떨어졌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그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보리가. 근데 보리에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흡수가 덜 되고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좋은 거예요. 갑자기 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까낸 경우에는 흡수가 너무 빨리 돼서 당이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7분도 8분도 9분도 하면서 네. 덜 깎은 보리가 쌀이 좋은데 좋은 이제 건데. 10분도 해가지고서 너무 하얗게 해놓아서 먹으니까 이제 네. 아주 영양분이나 이렇게 비타민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보리는 굉장히 그게 많은 거예요. 섬유소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먹으면은 당뇨 환자들은 이제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하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이들 쌀보다는 잡곡을 많이 드셨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딸이 없어서 먹은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먹고 자란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보리, 뭐 콩 이런 거 많이 먹고 자라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맞아요. 그죠?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대려 우리 쌀밥 먹고 이렇게 하얀 쌀밥만 먹고 자란 우리들이 더 비실비실한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고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좋은 거를 많이 먹었구나. 그렇죠. 네, 지금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해 먹던 기억이 나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수수떡도 전 좋아하고 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올해는 망종날이 너무 하늘이 맑고 좋아서 네.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망종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그의 모든 일이 불길하다는 말도 있고요. 우박이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망종날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 그의 농사가 시원치 않다는 말도 있대요. 근데 올해는 너무 날씨가 쨍쨍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야지 망종이니 내일까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그 날짜를 기도를 해야 봤더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아주 올해도 좋게 농사도 잘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긴 한데 네.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은 불법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다가, 그러니까 뭐 건축사가 아닌 이상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말 그 우리 공간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곳을 헐어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사서 뭐 집을 살 때 뭐 1, 200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천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집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추후에 살고 있다가 보면 이거 불법이다, 헐어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헐어도 되는 공간이면 문제가 없어요. 이 공간을 헐었을 때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진짜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헐어냈을 경우에 집 안으로 물이, 그러니까 지하가 아니라도 자기 집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배수 시설이 똑바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이 그냥 집 안으로 가는, 유리창을 이렇게 때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도 비가 와서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누수를 막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수리가 이렇게 뭐 비가림막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불법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혹시 서대문구에만 몇 건 정도인 줄 아세요? 글쎄요. 서대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 가구 수가 많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굉장히 가구 수가 많아서 불법인 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네. 서대문구만 해도 네. 4,000건이 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뭐 10년 전에 지어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20년, 3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된 경우나 불법이라고 이렇게 확인된 경우가 만약에 2020년도다라고 했을 때 벌금을 2020년도에 만든 것처럼 벌금을 맞는지 아니면 2010년도에 지어진 거라면 2010년도에 지어진 걸로 계산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취득록세를 내라고 하면서 그냥 그 옆집에서 옆 동네 여기 동네에서 어떤 누군가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그거를 누가 신청했으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를 하고 그 신청한 날로부터 세금을 물리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물리기는 그때부터 물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금이 정해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액을 책정할 때 네. 이게 새로 가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샀을 때도 새 차를 샀을 때랑 헌차를 샀을 때는 세금이 달라요. 재산이 이거는 비싼 거면은 비싸게 매겨지고 그다음에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억이나 새로 지은 집은 가격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어진 것도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도 이제 확인을 해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그 항공 사진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평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항공 사진을 예전 것까지 체크를 해서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벌금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신고했을 때부터 새로 생겼어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뭐 새로 생겼어 하고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돈을 기존에 40년 된 건물을 현재 지은 건물처럼 돈을 내라고 하면 예전과 지금의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역에 뭐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뭐 그러니까 수고가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수고가 그렇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합리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구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한두 군데 구에서는 너무나도 그 구청 잡무가 많다 하면서 이거를 그냥 계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현재 그 신고된 날로부터 그다음에 책정된 날로부터 새로운 불법 건축물이 만들어진 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네. 그럴 경우에 굉장히 그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억울하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대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신규로 만들어진 것처럼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당신만 법을 알고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감면이 아니죠.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줄 수 없다. 그냥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불합리하더라도 지금처럼 벌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법이나 그런 거잖아요. 건축법에도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구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뭐 2010년, 2005년에 지어졌다면 그때 날짜로 그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또 다른 구는 현재 2024년에 지은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구 건물을 신건물처럼 이행 강제금을 낸다면은 그 금액의 차이는 이로 말할 것 없이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나 많은 것들이 금액 차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물가하고 예전에 물가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건물값은 계속 내려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낡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쓰면은 그게 헐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게 계속 자동차나 그런 거다 헐어지죠. 내려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적발됐을 경우로 이렇게 세금을 물려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을 냈을 경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사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온다는 거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불만을 얘기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불만 그렇죠. 얘기하면 더 불합리하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민원인들이 뭐 악성이다 해가지고 막 민원을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구청에 가서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고 싸우고 이러려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기 생활도 바쁜데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 민원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되려 일이 많다고 하면은 그 구청 자체에 그 운행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완을 해달라든지 그렇죠. 우리 과에서 못하니 또 다른 과에서 좀 이거를 이관해서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일반 개인이나 뭐 다른 사설 뭐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정당하게 전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는 절대 그럴 수 없고 다른 구는 그러더라도 우리 구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피해를 본다면은 그렇잖아도
모르고 샀던 건물인데 모르고 샀던 집인데 불법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헐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이거를 유지하자니 세금이 나가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뭐 1년에 뭐 10만 원, 20만 원만 내도 되는 건데 최근에 지어진 걸로 계산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10배 차이 정도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억울해서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게 해달라고, 공평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이 상황을 좀 보시고 예. 좀 담당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잘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진성의 미안한 사람 듣고 오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지나면 놓지를 않고 오늘이 지나면 오지를 않아 이 많은 사랑을 갚으려 해도 무심히 흐르는 세월 나 당신을 위하여 그 무엇을 드렸나요 세워라 이 사람 데려가지마 한평생 날 위해 고생만 한 사람 미안한 사람이란다 나 당신을 위하여 그 무엇을 드렸나요 세워라 이 사람 데려가지마 한평생 날 위해 고생만 한 사람 미안한 사람이란다 세워라 이 사람 데려가지마 약속한 내 인생 품어주란 사람 고마운 사람이란다 미안한 사람이란다 네, 우리 약간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이제 불법 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서대문구에 4천 가구라고 하면 선생님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일반 주택의 4천 가구 정도라고 하면 거의 뭐
한 집 걸로 한 집 정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집 중에서 한 두세 집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전에 제가 이제 천연동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갔었는데 예. 식당 분들이 이제 그 제가 방송하는 거를 알고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불법 건축물 신고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행 강제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하셨던 선생님도 지금 가게를 하시는 곳 한 구탱이가 불법 네. 건축물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이 또 납니다. 또 한 분 네. 같은 경우에는 옥탑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그 도시재생에서 진행하던 뭐 특혜를 못 받게 됐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방송인들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집 안에.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리 서대문에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주변에도 혹시 불법 건축물로 피해 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우,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새서 베란다를 씌웠더니 불법 건축물이라 신고가 돼서 매년 돈을 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비가 지하가 있어서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더니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불법 건축물 선생님 저희 동네에서도 뭐 한 대여섯 집 아니면 10집 정도는 이렇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네요. 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틈이 벌어지면 그게 노후가 된 주택은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집이 노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층층마다 빗물이 따라가서 새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다면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큰 이제 그 유정자 분들이라고 하시죠. 근데 네. 하거나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은 주민들이 침수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해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항상 정책을 세워가지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또 떼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봐봐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렉산도 설치해주고 뭐 가림막도 비가림막도 침수되지 말라고 만들어주고 하수구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역류되지 못하도록 막 수리해주고 그 수리비가 한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 98년도 그러니까 뭐 그 복구 대책 보안 사업 계획 그 보안 사업 계획 등에서도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복구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치수 정책 추진했을 때도 보면 이게 뭐 몇 억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서는 예. 집중호우나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짜 돈을 많이 써요. 해마다 뭐 쓴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대려 그 반대로 한쪽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떼어내라고 자꾸 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불법 건축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정부에서는 또 이거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2014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2번 정도 있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이번 국회에서도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양성화 특별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행정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그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놔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제대로 그리고 해야 되고 또 그 세금 매기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건축물을 봤을 때 전 국민이 공평하게 벌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구마다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직업마다 다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것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네. 많아서 나는 못 해준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상황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도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서대문 구에서만도 4천 가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지 참 큰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이 법에 부합돼 가지고 이제 양성화를 시킬 경우에는 그 이행 강제금이 밀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행 강제금을 터무니없이 10배 이상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거를 다 내고 이걸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면 100만 원만 내면 될 것을 1000만 원을 내야지만 나는 양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으니까 이 이행 강제금을 좀 위해서 그 구나 시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행 강제금 다 받기 전에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벌금을 내라, 너가 체크해라가 아니라 확인하고 이거는 좀 너무 과징됐다. 네. 그러면은 체크해서 내려주고 이것까지 하면은 이건 진행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법 예고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 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서대문 구에 계시는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불법 건축물, 그 다음에 지하 시설 가지고 있는 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로 감면이 된다고도 하네요. 네. 그리고 소규모 같은 주거일 경우에 때문에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게 아닐 경우에는 네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은 60%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감경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아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법령이 나와 있는 걸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나한테 주어진 벌금이 종이에 써 있는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했겠지, 정확하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예. 이게 또 나한테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을까라는 걸 추호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이랬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은 없어요.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짜 구청장님이시든 시장님이시든 아니면 구의원님들이시든 시의원님들이시든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담당자들이 좀 아니면은 그 외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네. 우리
구민의 우리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일을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면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로만 감액해준다는 것도 너무 좀 놀라운 사실이고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죠. 영리 목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동일 인물이 2번, 3번을 잘못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 목적일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60%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뭐 이렇게 감면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선생님 사시는데도 아마 85제곱미터 이하일 거고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들은 다 85제곱미터 이하이거든요. 네네. 다가구나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60% 이상 감면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다가구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집주인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그거 뜯어내면 어떡해요? 세입자도 너무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집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침수가 되면 굉장히 이거 손도 못 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도현의 사랑투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지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긴 한데 사실 이번에 그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입법 예고를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한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2014년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되어 1년간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네네네. 이분들을 위해 돕고자 입법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준공,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한시적으로 부여해서 국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안자는 전해숙 의원 등 24인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고요. 이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되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 후 절차 및 소요 기간이 있는데요. 네. 입법 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한 정보 이상,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입법 과정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잘 진행이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아니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범죄자처럼 막 벌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제안자 목록이 있거든요. 보면은 네. 예, 그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 진짜 고맙게 느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아서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문제 없이 다 양성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아니 일반적으로 재산세 무슨 뭐 세금 우리 많잖아요. 그런 세금도 아니라 뭔가 내가 불법으로 뭔가 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벌금을 내고 있다는데 그거를 그 불법을 없앨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고 막 진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는 진짜 감사한
법이다. 아이, 국회의원 내가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고 계셨네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토로를 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양성화된 건축물에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일 겁니다. 입법을 해주시는 모든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편안하게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정말 완성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보태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섭의 신라의 달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라의 밤이에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